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사회학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발바닥 압력 분포와 적절한 신발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맨발 신발, 어싱 신발, 베어풋 슈즈, 발볼 넓은 신발, 발등 높은 신발,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맨발 걷기의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책을 냈습니다. 다 썼습니다. 곧 출간됩니다.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오늘은 발바닥 압력 분포와 적절한 신발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발이 있어요. 이 신발이 있는데 이 신발의 압력 분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 뒤꿈치에 가장 많은 압력이 가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걸을 때는 앞부분의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의 압력 분포는 발 건강과 보행 패턴에 따라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발바닥 지면에 닿는 면적, 발바닥 지면에 닿는 면적에 가해지는 압력은 신발에 따라서 크게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뒤꿈치가 높으냐 낮으냐, 발볼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얼만큼 압력이 가해지느냐, 몸무게가 가해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압력이 가해지는 발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신발의 선택이 잘못되면 발의 통증이나 자세 불균형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압력을 골고루 분포시켜주는, 나의 몸무게를 골고루 분포시켜주는 그러한 신발이 건강에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맨발로 걸을 때 몸무게가 어떻게 배분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진화되어서 인체의 공학적으로, 인체의 진화학적으로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어떻게 걸어야지 발바닥의 몸무게를 배분하고 그것이 가장 적게 힘들었을까? 라는 그러한 기능, 발과 발바닥과 발목의 그러한 기능에 따라서 우리는 몸무게를 어떻게, 걷는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할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발의 압력은 앞부분과 뒤꿈치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고 발 아치는 중간에서 이것을 내려가면서 분포를 시키겠죠. 발바닥을 충격을 받아주면서 몸무게를 분포시키겠죠. 요번엔 앞꿈치에 많이, 요꿈치엔 뒤꿈치에 많이, 요번엔 중간 부분에 많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발의 근육과 인대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도록 하면서 이 발가락의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대개 발 뒤꿈치보다는 발 앞부분 또는 중간 부분이 먼저 닿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보행이 이루어집니다. 맨발로 걸을 때는요. 그런데 일반적인 신발을 신었을 때는 발바닥에 어떤 특정한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걸을 때는 앞과 뒤가 적당히 분포되면서, 맨발일 때는 적당히 분포되면서 하는데, 신발을 신으면 뒤꿈치가 생기고 발볼에 좁아지고 밑창이 딱딱해지면서 어느 한 부분에 내 몸무게가 집중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발의 밑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발 아치가 지면과 닿지 않아 발에 충격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딱딱하니까 이 아치가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 아치 인대, 관절들이 굳는 거예요. 발 아치하고 연관된.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충격 흡수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의 근육 사용이 줄어드는 거죠. 굽이 높은 신발은 또 뒤꿈치가 앞으로 가면서 몸무게 앞으로 쏘이죠. 그래서 발 앞부분에 몸무게가 쏘이면서 이 부분의 관절이 굉장한 압력을 받죠. 특히 물론 하이힐은 특히 그렇지만은 보통의 신발들도 신으면 뒤꿈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몸무게가 쏠리게 돼요. 집중되게 되죠. 그래서 발가락이 변형되고 발바닥 통증을 더해주면서 거기다가 서 있을 때는 뒤꿈치에 몸무게가 집중되면서 몸 전체의 몸무게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의사들 아니면은 한의사들 아니면은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정형외과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떤 거예요? 비바미와 같은 미니멀리스트, 최소주의 신발의 기능을 다 뺀 발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만 갖는 것을 최소주의 신발, 미니멀리스트 신발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최소주의 신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얇고 유연한 밑창은 이렇게 얇고 유연한 밑창을 특징으로 하는 최소주의 신발은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일수록 5만 년, 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진화된 그런 발의 특징을 이 최소주의 신발은 살려낸다는 것이죠. 뒤꿈치나 딱딱한 밑창으로 인해서 발의 그 기능을 전혀 제한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최소주의 신발은 발가락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발 전체의 균형, 몸무게의 배분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맨발 걷기에 가장 가까운 보행 경험을 제공하면서 발의 자연스러운 압력 분포, 압력 배분을 유지해서 발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발의 종류와 설계는 발바닥 압력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내 몸무게가 걷고 뛸 때 분포되느냐, 그리고 굽이 높거나 밑창이 두꺼운 신발은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한하죠. 이렇게 못 움직여요. 이러던데 비바미 맨발 신발 이렇게 잘 움직이죠. 그래서 걸을 때 몸무게가 어떤 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저희 비바미 신발, 맨발 신발, 최소주의 신발은 맨발로 걷는 것 같이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잘못된 신발의 선택은 발바닥 통증, 무릎, 허리, 발목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잘 삐게 되죠. 그래서 발 건강을 유지하려면 신중한 신발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런 것이 최대한 보장해주고 인간의 발이 5만 년 동안 50만 년 동안 진화된 그 최적의 인체공학, 운동공학, 기계공학적인 특성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맨발 걷기나 발의 기능, 그래서 가급적 맨발 걷기나 발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어떤 신발? 비바미 신발.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고 곧 나올 명적 맨발 걷기 사역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